자,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죠. 근데 그 판결문이 그 1심 선고의 판결문이 언론에 이제 좀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지난주 금요일 1심 선고 이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저렇게 무죄 받은 걸 강조했는데 어제 그 판결문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판결문에는 적혀져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죄질이 불량하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다. 누가? 조국 전 장관이 죄질이 불량하다.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겼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1심 사법부,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판결문 내용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 당연한 귀결이고 재판부의 결과를 조국 전 장관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올린 사실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저는 유죄가 나온 부분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태도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원래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모펀드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가 대리시험 보는 거 물론 법적인 잣대로 보면 처벌해야 되겠죠. 야. 그래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기소하고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하는 동안 전세 빌라 사기 피해자들 이런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도가한 게 현실의 지금 검찰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한 말씀 들을까요? 그러면 조국 장관은 공소시효를 넘겼으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자기 자녀의 입시의 비리에 있어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것,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고 법원의 그 판단문을 보시면 아주 그 수법도 교묘했다는 거죠. 물론 저런 죄를,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억울하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교수를 했던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공직자가 해야 될 얘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이 판결문에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카카오톡 가족들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가 나눴던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2017년 3월 16일에 조 전 장관 가족 채팅방에서 조민 씨가 노환중 교수, 노환중이라는 분은 그 부산대 그 당시에 양산 부산대 병원장을 맡고 있었군요. 근데 그새 부산대 이제 의전원에서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때 그 상황인데 노환중 교수가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될 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게 이제 판결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넘겨보죠. 이번에는 아버지와 조민 씨의 가족 채팅창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역시 조민 씨가 제가 장학금 수상 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 답하길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재판할 때요. 예. 옛날에는 이제 증거의 왕이 자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문에서 막 자백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자백을 강요 못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증거의 왕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이거는 이제 문자, 카톡, 위치 모든 게 노는 증거의 왕이에요. 저런 게 문자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써 있고 지금 이제 노환중 교수도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예. 공무원이 집행유예가 되면 파면이 돼요. 그리고 이게 연금도 못 받습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도
이 부분이 뇌물은 무죄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이게 유죄로 받은 거죠. 지금 이게 조국 장관은요, 뭐 본인이 8, 9개 무죄 받은 것처럼 이게 저는 이것도 대국민 거짓말로 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실질 무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공직자윤리법에 허위재산 신고 있잖아요. 그 외에 장학금은 청탁금지로 처벌됐고요. 그다음에 그 자산관리인한테 그 컴퓨터 없애라. 이거는 본인이 정범이니까 교사가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죄보다 못한 유죄고요. 그래요. 그 외에도 이게 그 감찰 무마도요. 결국에 특감반의 감찰을 막은 거 이거는 유죄가 됐잖아요. 예. 나머지 무죄들은 큰 의미가 없는 저는 이게 주요 범죄는 다 유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형량이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2년. 왜냐? 유재수 감찰 무마로 백은우 비서관이 10개월 실형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더 높은 조국 장관이 요것만 가지고도 1년 정도 넣어야 됩니다. 백은우가 10개월이니. 예, 예. 그다음에 노안중 그분은 6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뇌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훨씬 무겁잖아요. 예. 이거 2개만 해도 저는 2년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입시도 주도한 거는 저는 조국 장관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익인권범센터는 정경심보다는 조국.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최강욱 이것도 이게 조국의 제자기 때문에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예. 따라서 저는 형량이 2년은 정경심 교수의 5년에 비하면 너무 작다. 너무 이래 작다.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이제 개인 주장이시고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겠죠. 예, 국장위원장. 예. 예, 조국 전 교수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고 유죄가 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 끝난 거니까 대법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2심에서 그 무죄를 다퉈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중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뭐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의원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 입시부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공적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적 부분인데 사회적 지위가 교수였기 때문에 특혜였었다. 이거에 대한 반성 없다라고 사실 우리가 도를 던지고 있고 예. 조금 아까 뭐 200만 원 장학금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부 장관 후보로 윤석열 정부에 지명되었던 김인철 씨 같은 경우에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대상자들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예. 이걸 못 받으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방석집 뭐 논문 특혜 의혹 이런 걸로 해서 낙마가 됐는데 이런 데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조국만 합니까? 예. 그리고 김인철 전 뭐 낙마한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 정부 관련된 자녀의 어떤 부당한 의전원 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수사 안 합니까? 왜 조국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라고 예. 해서 예. 저는 온 가족 그 4인 가족이 모두 다 지금 집단 어떤 법률적 린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이건 좀 한 집안에 대해서 너무 너무하다? 과한 것 아닌가? 과거 경선 때 홍준표 씨가 얘기했던 알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수사 안 예.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검찰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